네, 12월의 첫날입니다. 이성대 뉴스 썰기 바로 시작해보죠. 네,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이겁니다. 저는 모토가 그렇습니다. 물어보고 해라. 늘 어떤 일이든지 물어보고 그 이해관계자한테 물어보고. 한밤중에 해명으로 네. 잡아봤어요. 한밤중의 해명도 굉장히 궁금하지만 저희가 사실 오프닝 때 이성대 기자가 사라졌습니다. 네, 해명을 좀 해주시죠. 어디 갔다 오셨어요? 피치 못할 사정이 좀 있었다고. 네. 개인적인 사유로, 일신상의 이유로 넘어가시죠. 진행 PD가 깊은 한숨을 쉬고 시작했다는 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밤중의 해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밤중의 해명을 할 정도면 상당히 다급했다는 건데 누구처럼. 자, 윤 후보의 발언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였죠. 청주의 한 강소기업, 중소기업을 방문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기업들이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에 대한 그 애로사항들을 얘기하니까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제도 개선을 약속을 했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런 탁상공론 때문에 참 중소기업 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 잘 들었고 비현실적인 제도들은 다 철폐해 나가도록 이렇게. 자,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렇게 기사를 썼죠. 자, 윤석열 후보 주 52시간 기업 운영에 지장이 있으니 비현실적이다. 제도를 철폐하겠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사실 저런 기사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제 주 52시간제나 최저임금제가 문제가 된다. 비현실적인 제도니 없애겠다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니까 거기에 이제 해명을 한 거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해명을 한 거죠. 자, 어젯밤 그 후보 측의 단체 채팅방에 11시 54분에 해명이 올라왔습니다. 자정 6분 전에. 자, 김은혜 대변인이요. 52시간제를 철폐하겠다는 말은 문단을 하나의 문장으로 임의로 압축한 것일 뿐이지 발언 취지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제 어제 제도 철폐라는 얘기를 한 거는 여러 가지 그 비현실적인 제도, 탁상공론으로 나온 제도, 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좀 폐지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뿐이지 구체적으로 52시간제를 폐지한다거나 최저임금제를 콕 집어서 언급한 게 아니다라는 게 지금 그 해명의 입장인 거고요. 자, 윤 후보도 오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의 여러 목소리를 앞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반영하겠다. 그런 뜻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윤 후보가 정확하게 주 52시간 최저임금제 등을 폐지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언론이 그 기사를 쓸 때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보도했다. 거기에 대한 반박인 거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런 입장인 거죠. 자, 그러면서 어제 12시가 넘어서 또 그 원문도 첨부를 했어요. 그 원문을 좀 잘 봐라 이거죠. 원문을 잘 해석을 해봐라. 과연 그런 의미인가라는 네. 거죠. 자, 정말 과연 그런 의미인가? 그래서 한번 원문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긴데 시청자 여러분 정확히 한번 들어보시죠. 그 최저 시급제라든지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게 중소기업에서 창의적으로 좀 일을 해야 하는 단순 기능직이 아닌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에 지장이 정말 많다.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 이런 탁상공론 때문에 참 중소기업 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 잘 들었고 비현실적인 제도들은 다 철폐해 나가도록 이렇게. 자, 다 들으셨죠? 강행거 어떻게 해석이 되시나요? 사실 이거를 어떤 거를 철폐하겠다는 걸로 들리나요? 이걸 약간 들어보면 기사를 그렇게 왜곡해서 보도했는가에 대해서는 또 글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대선 취재하려면 어제 뭐 카노사의 구령 뭐 세계사 배웠는데 오늘 뭐 들어보면은 우리의 해석 능력을 언론의 해석 능력을 조금 너무 깎아내린 게 아닐까.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시 이제 김은혜 대변인 이야기를 좀 먼저 보시면 자,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죠. 발언 취지와 사실관계가 다르다. 자, 사실관계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아까 들어보셨지만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애매하다. 자, 그 발언을 다시 한번 해석을 그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윤석열 후보의 발언. 첫 번째, 최저시급제 주 52시간제 탓에 중소기업들이 어렵다고 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탁상공론으로 만든 이런 제도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 자, 마지막으로 자, 비현실적인 제도 등은 다 철폐하겠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맨 마지막에 비현실적인 제도, 여기서 가르치는 이 비현실적인 제도는 뭘까요, 강행커? 여기 아닐까요?
그렇죠. 올라가 보세요. 비현실적인 제도는 2번 문장에 이런 제도를 가리키는 거고 네. 또 2번 문장에 이런 제도는 결국 1번 문장에 저 핵심 단어를 가리키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고도의 어떤 문해력, 해석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들으면 웬만하면 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이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도 이렇게 똑같은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특정 언론이 윤 후보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을 해가지고 진위를 왜곡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보수나 진보에 상관없이 모든 언론들이 들리는 대로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은 사람이 잘못인 건지 말을 한 사람이 잘못인 건지 이 부분은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문제가 있는지는 조금 더 짚어봐야 될 문제 같고요. 자, 그럼에도 한밤중에 언론이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굳이 입장을 냈다는 건 본인도 봤을 때 이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좀 민감하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자, 이른바 120시간 발언의 트라우마 때문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다 나오고 있어요. 자, 정치인문 초기였죠. 지난 7월에 그 이른바 120시간씩 일을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발언으로 여러 언론, 저희 뉴스 썰기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의 그 비판을 받았어요. 당시에는 좌식 썰기였죠. 앉아서 써는 시간. 지금은 서서 썰기. 어쨌든 당시 노동현실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도. 결국에 이제 주 50시간 제도를 보완하자. 자, 이렇게 그렇죠. 주장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네네. 그 제도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뭐 이렇게 철폐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자,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에도 그 인상폭을 조정하자. 인상폭이 너무 크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든지 토론의 여지가 있지만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폐지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정치인은 지금껏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문제가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청와대도 이번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것은 어떤 근로와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양쪽 영역을 다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주 52시간제나 뭐 최저임금제나 문제가 있으니 보완해 나가자라는 방향이었다면 더 나았지 않았을까, 더 많은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